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와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나를 맡겨주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회사에서 불행스럽게 물론 승낙은 했지만 중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와서 BBQ에서 뭘 팔아라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회사에 제안을 해서 그때 당시 우리 사장을 보고 사장님 이 BBQ를 회사 내에서 전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 사업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밖에 나가서 미원의 이름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왜 BBQ가 되었냐면 원래 미원 뭐 치킨 뭐 또 그 당시 미원 치킨 뭐 이렇게 돼야 할 거예요. 마니커 내가 외초의 이름을 마니커즈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이 BBQ 브랜드를. 그러니까 그걸 못 쓰게 하는 거야. 미원이라는 상호도 쓰지 말아라. 마니커라고도 하는 상호도 쓰지 말아라. 전혀 별개의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혹시 그룹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은 게 이제 BBQ라는 이름이에요. BBQ는 애초에 베스트 빌리버블 퀄리티라고 내가 지었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뜻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퀄리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을 내가 진출해 보니까 나는 유학을 안 가서 이제 우리 이도경 씨는 잘 알 거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라는 뜻이라면은 베스트 언빌리버블 퀄리티가 돼야 돼.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품질이다 뜻이 BUQ가 돼야지. 근데 BUQ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라는 단어를 나는 콩글리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금은 그 원어의 뜻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퀄리티로 바꿨다. 명칭을 BBQ라고 정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측과 얘기를 해서 제가 나가서 유통망을 1000개를 만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1000개 정도로 갖고 닭고기를 약 한 전체 우리 그룹의 닭고기가 20만 수 정도 매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BBQ만 해서는 한 14, 5만 수 BHC 작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한 14, 5만 수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조직을 유통 조직을 가지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니커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업을 나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회사에 건의를 했고 회사 측에서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내가 BBQ라는 것은 미원이 가지고 있던 내가 미원 시절에 만들어놨던 상품 제너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이름이야. 내가 지은 이름. 근데 나도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우리 집에서도 나는 뭐 저축을 해놓거나 뭐 자본을 준비해놓거나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저축을 한다거나 이것보다는 뭐 일하고 공부하는 데 투자하고 뭐 사람을 사귀고 하는 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다. 근데 집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지. 모아놓은 돈 없고 만약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그것도 뭐 최연소 부장이 되고 이사 대우가 되고 하면서 이 좋은 직장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 애들 엄마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좀 나가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뭐 나야 교회를 잘 안 나가. 뭐 내가 나갈 상황도 못 되고 일요일 날 뭐 집에 있어야 교회를 나가지 항상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닐 수가 있나.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내가 새벽 기도를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나갔어. 그러면 뭐 집사람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내가 창업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목사님한테 창업을 할 테니까 이름을 좀 지어주시오 하니까 회사 이름을 뭐라고 지어왔냐면 청산이라고 지어왔어. 청산이라 맑을 청에 이제 푸른 산 해갖고 푸른 산이다 이런 뜻으로 지어왔는데 여러분이 뭐 회계학을 공부했으면 알 거예요.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없앨 때 쓰는 단어랍니다. 회사를 청산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회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청산이라고 지어왔으니 황당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니 아무리 말이야
목사님이 저기 종교적으로만 공부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청산이라는 말을 지어올 수 있느냐. 다시 좀 지어주십시오. 나는 이 외식 산업에 어떠한 신기원을 만들어서 전 세계 70억 인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지어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지어온 이름이 이제 제너시스, 성경 맨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라는 뜻이라고. 그 뜻은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맞은 거예요. 전 세계 인류의 어떤 외식 산업의 신기원을 만들겠다 하는 뜻하고 같다. 그래서 제너시스라고 내가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준비를 하면서 이 BBQ 창업을 할 때 프랜차이즈, 외식, 닭고기 이 부분에 대해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영 내가 이제 경영이 무엇이다 현장에서 영업에 대해서 아는 걸 갖고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BBQ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꼭 오너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나는 오너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내가 오너가 될 생각을 했고 또 미혼에서 나올 때도 내가 가서 내 회사를 갖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나는 BBQ를 잘 키워서 다시 미혼의 사장으로 복귀하겠다라고 실은 나왔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런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 BBQ라는 상표는 미혼에서 가지고 있고 나는 제너시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 BBQ로 사업을 해서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복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내가 나오면서 그 약속은 하나 했어. 이제 우리 사장이 바뀌면은 또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자가 바뀌면 약속을 안 지킨단 말이야. 그래서 약속을 받아놓은 게 만일에 이 미원 마니커라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미원 마니커가 부도가 난다거나 워크아웃이 된다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인계가 되면 BBQ라는 상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상표 등록을 회사 앞으로 해놨고 또 이 사업을 그 상태에서 내가 시작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키우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저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게 다행스럽게 아까 내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1998년 정도 되니까 미혼 마니커가 워크아웃이 되었어. 그래서 다른 데로 매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3년 내에 BBQ를 1000개 점포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그건 불가능한 수치야.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왜냐하면 KFC 맥도날드가 1938년에 생겨갖고 세계 제1등 기업이지만 1955년까지는 점포수 10개 이렇게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자기가 레귤러 체인 즉 직영점을 했어요. 1955년부터 맥도날드 KFC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그때까지 18년이 지나고 그리고도 1955년에 시작해가지고 1000개 점포가 된 게 약 1970년대 초 72년 정도 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약 35년 정도가 지난 후에 1000개 점포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프랜차이즈 제 가운데 가장 큰 업체가 맥도날드,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 그 다음에 서브웨이. 서브웨이는 점포 수가 한 4만 개 정도 되어요. 근데 스타벅스, 서브웨이 이런 회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1000개 점포를 만들어 놓은 것은 미국이라는 그 큰 땅덩어리에서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부 15년, 20년이 지나야 1000개 점포가 되었어. 근데 나는 3년 이내에 이 1000개 점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모두가 기가 차지. 뭐 얘기하는 게 지금 전부 가상 속에서 뭐 꿈만 꾸고 있는 공상가처럼 다 들렸겠죠. 하지만 나는 그런 계획이 전부 세워져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만 4년 만에 1000개 점포를 만든 거야 지금. 95년 시작해서 99년 10월 17일 날 1000개 점포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 세계 프랜차이즈 역사에 이제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고 신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성공 신화라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달려오지 못했으면 오늘날의 BBQ가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공 신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1000개 점포를 얘기할 때 모두 다 웃었지만은 그것대로
이 BBQ 신화를 지금까지 만들어낸 거라. 그건 철저한 전략에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전국을 서브 프랜차이즈를 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점포를 개설하게 했고 그러한 공급 체계, 생산 체계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맛도 그렇고 새로운 이 개념을 도입을 했고 새로운 치킨 전문점으로서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때만 해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95년 그 당시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 모두 사기꾼들이 가맹비나 이렇게 뜯어서 날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명함을 내밀면 또 사기꾼 하나가 왔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98년에 프랜차이즈 협회를 내가 설립을 해서 맨 먼저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부터 정립을 시키자. 그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정말 좋은 유통기법이고 서민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는 그러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자.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는 로얄티를 받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맥도날드, KFC 이런 데는 로얄티로 생활하지만 우리는 로얄티를 받지 않는 한국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협회를 정립을 해서 언론에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쓰게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체인점이라고 다 했어. 이제 내가 들어서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용어, 시스템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프랜차이즈 협회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자정윤리 활동을 했고, 앞으로는 절대 뭐 가맹금을 받아서 부도가 나거나 그런 회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도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초대 2대 10년간 프랜차이즈 협회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업계를 자율 정화 활동을 만들었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이렇게 좋다라는 걸 만들었고 우리 BBQ를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실패를 하고 적자를 보고 이 BBQ를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본인의 돈을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 2,500만 원을 벌어가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열심히 해도 400만 원, 500만 원밖에 못 벌어가는 점포가 이런 차이는 있지만 BBQ를 해서 돈을 못 벌어서 적자가 나서 문을 닫는다 한 점포는 지금까지 단 한 점포도 없단 말이에요. 화학조미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학조미료라는 말은 네. 그 잘못 만들어낸 말입니다. 조미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학조미료 MSG는 사탕수수에 의해서 발효를 시켜서 나오는지 우리 된장이나 고추장하고 똑같아. MSG가 몸에 나쁘다라고 하는 게 미풍과의 전쟁 때문에 미풍의 삼성에서 만들어낸 악수입니다. 그래서 화학조미료를 먹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고 뭐 몸에 문제가 생기고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드러난 증거도 하나고 아주 안전하다고 전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점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올리브유 사용하신 것까지 좀 앞을 내다보신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 경영에 대한 그 철학이나 방법 같은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까 계획을 세분화시켜서 잘게 쪼개서 그에 따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위기를 헤쳐온 건 여러 가지 우리도 매일 위기에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AI 때문에 이제 위기를 네. 겪고 있는데 2003년에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을 때 전체 업계의 매출이 90%가 떨어졌다. 우리 BBQ도 이렇게 안전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50%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위기는 한자로 따지면 위험 플러스 기회의 약자야. 위험에 쓰는 위자, 기회에 쓰는 기자를 합해서 위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로 분리할 수 있는데 위험을 바라다 보면은 위험만 보일 뿐이고 기회를 보면 기회만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IMF 사태가 올 때도 이때가 곧 기회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전 우리 패밀리 사장들 우리는 이제 가맹점을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한 가족이라는 뜻에서 왜 프랜차이즈 사업의 이론이 그렇다 이게 원리가 본사와 가맹점은 서로 사업의 파트너예요. 동반자야. 누가 누구를 착취하고 뭐 이런 구조가 아닌데 자꾸 그런 구조로 몰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소고기, 돼지고기 IMF 시세를 맞이해서 밖에서 외식 소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들 거다. 그럼 결국은 싼 가격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그 습관을 버릴 수 없을 텐데 닭고기로 몰릴 겁니다. 따라서 지금 원재료 값이 폭등하고 원재료 값이 2배, 3배로 올라갔답니다. 환율이 800원 하던 것이 1600으로 올라가니까 우리는 전부 수입 곡물을 써서 이 사료를 만들고 그 사료로 인해서 닭고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원재료 값이 2배로 바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올릴 수가 없잖아. 소득은 떨어졌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해서 오히려 닭고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사업을 확장을 합시다 하고 이제 우리 패밀리들한테 동의를 구한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것 때문에 닭고기 시장 활성화될 거니까 우리가 조금 고통 분담을 해서 가맹점, 우리 본사, 우리 공급사, 협력사 이 세 군데가 올라가는 원가 부분을 커버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도 BBQ를 즐길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호소를 했죠. 그래서 우리 가맹점이 다 동의를 했고 그리고 확장을 하면서 1000개 점포가 할 수 있었다 이게.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오든 아까 졸독감 시절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매출이 그렇게 떨어져서 다 곧 죽는다고 했대. 이 업계가 다 망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전 업계를 다 모아서 뭐 예를 들면 개육협회, 양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계란협회 이 먹어서는 절대 졸독감에 안 걸립니다. 감기 여러분들 음식 먹고 감기 걸린 사람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텐데 네. 혹시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약속을 할 때 핫택을 지어서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게 약속이었는데 내가 미혼을 다닐 때 나는 내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는다고. 나는 최소한 3사람 목 이상은 했다. 3사람이 일하는 거 이상의 성과를 내가 내었다. 근데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 똑같이 주더라 이게야.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일하. 아까 내가 군포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네. 군포 알아요? 네. 잘 경기도 안양의 평촌에서 들어가는 멀어. 그때만 해도 내가 신설동에 회사가 있었는데 출퇴근 시간이 한 2시간 걸렸어. 아침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회사를 와야 되니까 저녁에는 어쩔 수 없이 송알 택시를 타고 갔고 사당동 가서. 그런데 회사 옆으로 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실은 집 옮길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회사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더 자기 개발도 하고 많은 일도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2시간 하루에 4시간씩 출퇴근을 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아까웠어. 그리고 나는 내가 이제 삼성도 그다음에 뭐 롯데도 그때 두사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쳤는데 거기를 다 합격을 해놓고도 나는 미혼을 갔단 말이야. 그런데 삼성이나 그런 데는 SK 같은 데는 내가 받는 월급의 한 150%를 받더라고. 같은 나하고 똑같은 그 신입사원들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미혼은 급여가 조금 적었어요. 나는 일하는 성과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내가 삼성을 갈 수도 있었고 뭐 SK를 갈 수도 있었고 롯데 정식으로 합격된 게 롯데, 두산, 삼성을 합격을 했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미혼을 선택한 건데 미혼의 앞으로의 어떤 비전 이런 것을 보고 선택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바라는 입장은 그 정도만 좀 급여를 줬으면 좋겠다. 삼성 정도 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나는 삼성에 있는 인원들보다 한 3배에서 5배는 일을 한다고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가 일은 3사람 몫을 해주라 최소한. 그 대신 급여는 2배를 주겠다. 2사람 몫의 급여를 주겠다. 그게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원하고 있는 바야. 그래서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이 기업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원한다. 여기를 나는 한 번도 내 손으로 뭐 너 일 못하니까 나가라 하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일 못해도 좋다. 그러나 그런 주인정신을 갖고 일을 하면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아까 내가 세관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뛰쳐나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주인정신을 가진 인재.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생활 하든 뭘 하든지 절대 다른 곳에 쳐다보지 말아라. 내가 현재 안주하고 있는 그곳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모두를 다 투자하라.
그러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새로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 임직원들한테 내가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충성심이에요. 예, 우리 회사 뭐 지금 유니폼도 이렇게 빨간 거 입고 있고 좀 독특하다고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1995년에 유니폼을 빨간 걸로 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자지러지지. 그때만 너무 튀고 그냥 이 빨간 유니폼을 입는다는 거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 그러나 이게 아마 우리의 열정을 표현하는 길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로 해가지고 작년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할 때 이 빨간 잠바를 입었잖아. 그래서 로고도 전부 빨간 걸로 바꾸고 이게 이제 새로운 디자인의 추세단 말이야. 이 열정과 충성 이런 것을 표현하는 가장 정열적인 부분이 빨간색인데 이렇게 주인정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해주면은 그러면 일 못한다고 쫓아낼 이유가 없단 말이야. 자기가 주인정신만 가져주면 자기의 능력이 설사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실은 삼성에 들어간 친구들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온 친구들하고 처음에 입사할 때는 실력 차이가 낮지. 당연히 뭐 스펙도 갖추고 뭣도 갖추고 우리 이도경식처럼 코넬 대학도 나오고 콜롬비아도 나오고 이런 친구들 삼성 받고 좀 그동안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이 우리 회사로 온단 말이야. 그러나 회사 들어와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기본적인 능력은 아무 차이가 없단 말이야. 회사에서 원하는 건 공부를 잘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우리의 이 음식 개발이라면은 이 음식을 잘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것을 잘 메뉴 플래닝 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디자인도 잘 할 수 있는 감각도 필요하고 새로운 마케팅 리서치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꼭 공부만 잘하는 사람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자기 위치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에 좋아해서 접근하고 즐기고 찾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주인정신만 갖는다면 거기에 올인을 한다면 무조건 성과는 남들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사를 자기 자신의 회사로 생각하고 충성하라. 충성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맨 먼저 충성의 힘부터 읽힌단 말이야. 네. 충성의 힘을 보면 충성이 곧 능력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자기가 온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그 두 가지만 봅니다. 제일 먼저 주인정신 가질 수 있느냐, 이 회사를 오래 할 수 있느냐, 충성 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창조적인 능력은 보는데 솔직히 면접 한 30분 해가지고 그것을 판단해 낸다는 건 그냥 불가능해.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열정적이고 여기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뛰어난 능력으로 창조적인 능력을 보지만 그건 쉽게 판가름하기가 어렵더라. 일을 시켜봐야 알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